이사회 때문에 공부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이제 역사 형태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48년 18월 15일에 건국이 됐다. 그러면 건국이 된 게 아닙니다. 건국을 시작한 거지. 이름만 건국이고 이때부터 진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48년부터 60년까지 단 12년 동안에 이승만 박사가 만든 우리나라라는 거, 그건 거의 기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대전 후에 새로이 독립한 1140여 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같이 성공한 나라는 없어요. 아예. 단 한 개. 그것도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파격적인 성공을 했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퍼캐피타 GNP가 30,000달러, 포퓰레이션이 50 밀리언 퍼슨, 3만 불 5천만, 이게 강대국이거든요. 전 세계에 몇 개쯤이나 이런 나라가 190여 개 중에 6개 있어요. 6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7번째. (10년) 전에 2050 클럽을 할 때 그때도 6개밖에 없었고 저희가 12년 전에 2050 클럽을 들어갔어요. 올해 작년 말로 저희가 30-50 클럽을 또 들어갔어요. 1948년 건국할 때 1인당 국민소득 35달러였어요. 35달러. 3,500원. 전 세계 190여 개국 중에 최빈국이었어요. 지금 7대 강국이 되고 70년. 인류 5,000년 역사에 이러한 기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12년 전에 저희가 2050 클럽을 들어간 이후에 수많은 명문 세계적인 대학에서 경제 발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원인을 다 연구를 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를 꼽는 중에 맨 먼저 꼽는 게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택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독립국 중에 유일하게 토지개혁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가 기적적인 인재 양성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꼽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어떠한 지도자도 해내지 못할 이 건국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양반의 업적을 여러 학자들이 또는 연구자들이 많이 분류해놨는데 저는 5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업적.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도입이에요. 단순하게 우리는 먼저 하도 이거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정치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첫 번째가 참정권이에요. 투표권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선거 아닙니까? 지도자를 제가 뽑는 거. 그거를 얼마나 국민들에게 오픈해서 참정권을 주느냐. 이게 정치에 있어서의 자유도를 말합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시행했던 총선은 우리가 그냥 총선했구나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몰라요. 참정권을 어디까지 줘야 되냐 가지고. 첫째, 여자들도 참정권을 줘야 되냐, 여성 참정권을 줘야 되냐. 전 세계에 그렇게 여성 참정권이 없었어요. 영국, 미국 제외하고. 그것도 그냥 일방적인 여성 참정권이 아니에요. 제한이 있는 참정권이지. 선진국 스위스는 1971년에 처음 여성 참정권을 줍니다. 그와 같은 여성 참정권을 아무런 제약 없이 여성 전부에게 21세 이상에 준 그런 정치적 자유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예요. 그것만 그러나요? 신분제 그때 아직 다 세계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놈에게 어떻게 투표를, 내가 그놈들한테 어떻게 표받아서 선거되란 말이야. 양반 다 그랬거든요. 나 이때 완벽한 신분제 없이 투표했거든요. 미국도 학력 제한이 있었습니다. 리터러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영어를 읽고 말하지 못하면 참정권이 없었어요. 우리는 1948년에 문맹률이 80%였습니다. 문맹률이. 문자를 터득한 인구가 20%예요. 거기서 학력 제한 전혀 없이. 미국도 영국도 재산 제한이 있었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만이 투표권이 있었어요. 우리는 재산 유무 전혀 상관없이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참정권을 보장해줍니다. 그게 끊어졌죠. 지금 이 논란을 다 무릅쓰고 밀어젖혀서 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 이러한 정치적 완벽한 디그리의 정치적 자유는 이게 기본권의 보장이거든요. 이게 주권 국민을 탄생시키는 기본입니다. 35년간 미국에서 보면서 이승만은 투표권 없는 흑인이 얼마나 비참한지, 문맹자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재산권 없는 빈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신분인지를 철저히 느꼈던 겁니다. 그들은 주권 국민이 아니에요. 투표권이 있으면 권력은 마음대로 무시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짓밟아도 자기네들의 피해를 굳이 하나 담겨졌어요. 부엌대기 시골에 얻고 있는 아줌마도, 밭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도 투표권이 있으면 연장이든 군수든 시장이든 하려면 다 가서 편을 접탁해야 돼요. 그들은 짓밟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이걸 해낸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그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진짜 자유시민이 돼서 모든 이 정치적인 압제나 이런 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투표권에서 가져집니다. 이걸 첫째로 해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자유만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다. 먹고 사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거는 노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방될 당시에 1948년에 전 인구 구성 중에 78%가 농민이었습니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은 20%밖에 안 됐다. 그 78%의 농민 중에 80%가 소작농민. 국민의 65%가 농노입니다. 소작농 짓는 사람은 전부 지주한테 가서 바치면서 만인, 선샤인에서 나오잖아요. 만인. 걔가 그 주인공 여자애가 왜 악이십니까? 그거 가서 구실거리는 노예는 다 농노거든요. 농노. 갑오경장에서 신분 해방 절대 못했어요. 일제시대 때 다 그대로 있었고 해방되고 다 그대로 있었어요. 이 양반이 토지개혁을, 농지개혁을 실시해서 일제히 5,000년 동안 존재했던 농노 국민의 65%가 자유민이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다 농지개혁했는데 왜 우리만 성공했냐? 그거는 정말 획기적이고 강력하게 독재자 소리를 들으면서 밀어붙였다.
농지개혁법, 토지개혁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출해서 통과시키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국회 가야 되죠. 국회의원이 198명이에요. 그 중에 지주 양반 아닌 자 한 명도 없었어요.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 토지개혁을 봅시다. 중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끝내 이승만이 밀어붙이는 토지개혁의 내용은 그때 소장료가 자기가 농사지을과 하는 소출의 50%를 지주한테 바쳤어요. 이 양반들은, 지주들은 자기 영토에서 생산한 모든 작물의 반을 그냥 가져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놀면서.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런데 국회를 결국 통과시키는 안이 뭐냐면은 지금 소장농들이 지금과 똑같이 50%씩 소장료를 3년만 내면 그 땅이 소장인 것이 됩니다. 국회에서는 결국 6년 안을 정부에 이송해요. 그걸 이승만이 그 법을 반송하고 국회에 반송하고 3년 안으로 또 1년 투쟁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겠어요? 모든 유산자, 지주, 양반, 국회의원 전원이 이승만에 반대하고 이승만의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농민이죠. 농민 중에서도 소장민. 이 양반이 이미 토지개혁을 하려고 1947년에 농민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농총, 농민총연맹, 시도 조직을 다 만든 거죠. 시군구 조직을 다 만든 거죠. 농총 발기대회에 가서 자기가 연설합니다. 일어나라. 너희가 일어나.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 국회하고 농총이 싸우고 납니다. 대통령하고 농총하고 한편이 돼서 국회의원 전원하고 유산자 개혁으로 싸웁니다. 이때는 거의 내전 상태였어요. 그거 좀 줘봐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